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집값은 떨어지고 있다. 혹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집값은 어쨌든 뭐 반등했든 올랐든 오르고 있다. 현재 지금 이 순간 둘 중에 하나 한번 손 들어봐 주세요. 지금 현재 집값은 떨어지고 있다. 손 한번 들어봐 주세요. 예. 5분 무주택자 여러분. 농담입니다. 네, 지금 현재 집값은 오르고 있다. 손 한번 들어봐 주세요. 아, 좋습니다. 여러분 한번 주변을 둘러보시면 거의 이 자리에서는 한 9대1의 비중을 넘어서 집값이 오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집값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집값. 집값이 뭐예요? 집값이 뭐예요? 집값은 분명 제가 한 단어를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이 그 오르고 있다 떨어지고 있다에 대한 판단은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런 건 아마도 그 집값의 정의는 나의 집값이기 때문이에요. 맞아요? 나의 집값. 그 집값의 정의는 내가 관심 있는 지역의 집값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집값이 누구는 떨어지고 있다, 누구는 오르고 있다. 그러나 지금 현재로서는 9대1로 오르고 있다라고 답변하신 것은 이게 지금 시장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줘요. 실제 지금 이 시장의 모습이 대략 9명 정도는 집값이 오르고 있다고 생각하시고 오르고 있고 1명 정도는 집 하나 정도는 가격이 아직도 떨어지고 있어요. 다만 9명 정도가 그 집값 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한 분이 댓글을 열심히 다세요. 그런 시장의 구조입니다. 우리나라 집값만 전국 평균 아파트 매매 가격이 7월 말일 기점으로 우리나라 아파트 가격만 반등한 게 아니라 세계적으로 보셔야 된다. 우리보다 더 높은 금리를 도입했던 미국 경제는 지난 5월부터 반등을 시작했고 지금은 전고점을 갱신했습니다. 우리나라 3.5% 기준금리고 미국 5.5% 기준금리예요. 시장의 흐름이 캐나다도 말씀하셨듯이 이미 반등해서 움직이고 있어요. 그리고 영국 집값은 영국 역사상 이토록 강한 금리를 도입한 적이 없을 만큼 강한 금리를 도입하고 있는데 역시 집값이 반등하고 있거든요. 그럼 왜 그런 걸까요? 제가 이렇게 답변 드릴게요. 집값이 오르는 건 그 집의 가치가 올라가서가 아니에요. 아까 물건도 말씀드렸지만 집값이 오르는 건 혹은 집값이 떨어지는 건 역시 집값이 한 50년 동안 올랐다. 그 얘기는 50년 동안 돈의 가치가 떨어진 거예요. 50년 동안 계속 돈의 가치가 떨어진 거예요. 50년 전에는 1억 주고 잠실 아파트 2개 살 수 있었지만 50년이 지난 지금에는 1억 주고 잠실 아파트를 못 사는 거예요. 돈의 가치가 떨어진 거예요. 근데 이런 인플레이션 상황에 왜냐하면 이제 이런 말씀 너무 많이 듣는데 조정 국면이 너무 짧지 않았느냐. 2020년, 21년에 강한 상승세가 있었다가 22년부터 23년 상반기까지 조정 국면인데 그 조정 국면이 너무 짧지 않았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시는데 근데 22년, 23년에 만난 우리가 체감하고 있는 인플레이션은 41년 만에 최고치예요. 41년 만에 무지막지한 인플레이션의 시대를 맞이한 거예요. 그러면 41년 만에 무지막지하게 돈의 가치가 떨어진 거예요. 그랬는데 집값이 그대로라고 생각해 보세요. 집값이 안 떨어지고 그대로라고만 생각해 보세요. 인플레이션 시대에 돈의 가치는 엄청나게 떨어져. 여러분 인정하시잖아요. 작년에 순댓국이 6,000원이었는데 올해는 만약에 순댓국이 12,000원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순댓국의 가치가 올라갔냐고요. 제가 똑같은 말씀 드리는 거예요. 돈의 가치가 분명 떨어진 거에 사실이에요. 맞죠? 6,000원 가지고 이제 순댓국을 못 사는 시대가 오고 6,000원의 가치가 떨어진 거예요. 반토막 난 거예요. 근데 그 돈을 가지고 역시 1억 2천 가지고 집을 살 수 있었는데 여전히 1억 2천에 집을 살 수 있다만 집값이 안 떨어졌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럼 이 집값이 안 떨어진 겁니까? 떨어진 겁니까? 엄청나게 떨어진 거잖아요. 인플레이션을 왜 고려하지 않죠? 엄청나게 조정된 겁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시대, 그러니까 모든 물건의 가치가 10% 오를 때 부동산 가격은 10%밖에 조정되지 않았다. 더 조정돼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10% 모든 것이 오를 때 부동산 가격이 10% 떨어졌다면 그러면 한 20% 떨어진 거 아닌가? 이렇게 시장을 보는 게 저는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런 면에서 인플레이션을 고려하면 상당히 많이 조정을 거친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물가 상승률이 우리나라는 정점이 6.3%였고 지금은 3.7%로 떨어진 건 사실이에요. 미국도 9.1%를 기록했다가 3%대로 떨어진 건 사실이에요. 물가 상승률이. 그러면 이런 기조가 어떻게 자산시장에 영향을 미치는지 실물 경제와 자산시장을 구분해서 한번 접근해서 이해해 보시면 어떨까? 이따 강의 시간에 더 명확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질문 주셨습니다. 두 번째가 뭐였죠? 강달러. 그거는 신뢰가 안 된다면 강연 때 더 의견을 정확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역시 외환시장도 하나의 시장이에요. 금융시장. 근데 이런 시장에서의 움직임은 여전히 아까 말씀드린 가격이에요. 궁금한 게 가격이에요. 강달러다라는 말은 하나의 1달러를 얼마의 원화를 주고 살까의 문제니까 그 원달러 환율이 바로 가격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 가격의 흐름도 당연히 실물 경제랑 연동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신 질문 같은 경우는 이제 주식으로 말씀드리면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주식을 사요. 근데 주가는 안 올라요. 계속 똑같이 유지돼요. 주가는 그대로 똑같이 유지돼요. 그러니까 주식을 매입하고 매도하고의 차액, 그게 이제 주식 투자 수익이 될 텐데 그 수익 말고 또 한 가지 수익이 배당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은 주가의 차이는 없이 주가는 계속 유지되는 종목인데 그런데 배당 수익이 있는 종목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약간 이런 질문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근데 그런 면에서 그 감가상각이나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특히 이제 뭐 말씀하신 대로 오피스텔이나 원룸 같은 경우 거래 자체가 잘 안 되니까 보통은 이제 여윳돈을 가지고 그 임차료 수익을 목표로 하는 그런 투자 방법이라고 굳이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금 주시는 질문은 이게 1인 가구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1인 가구가 거주할 만한 그런 주거 유형에 투자하는 것은 어떻느냐, 이런 질문이신데, 예, 그것은 뭐 저의 전망이 아니라 인구 추계가, 또 가구 추계가 2030년이 아니라 한 45년까지도 1인 가구는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합니다. 저의 전망이 아니라 통계청의 인구 추계가. 그래서 그런 면에서 1인 주택 수요는 향후에도 늘어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1인 가구가 증가하는 그 현상을 조금 올바로 이해를 하신다면, 재미있는 현상인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우리가 보통 TV에서 보고 있는 1인 가구, 나 혼자 산다의 개념하고는 좀 많이 달라요. 그건 이제 소위 결혼하지 않는
20, 30대 1인 가구가 늘어나는 것처럼 방송에서는 보이지만, 그러나 실제 1인 가구가 늘어나는 현상은 고령화예요. 그러니까 고령화가 전개됨에 따라 할머니, 할아버지가 시골에서 같이 사시다가 죄송합니다만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돌아가시면 1인 가구가 되는 형식이죠. 그런 방향으로의 1인 가구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 거예요. 고령화의 한 현상이에요. 사실 1인 가구가 늘어나는 것은. 기본적으로 향후에 갈수록 20대, 10대의 수는 줄어드는데, 그죠? 저출산에 따라서. 그 중에 결혼 안 하고 혼자 사는 1인 가구가 늘어나면 얼마나 늘겠어요? 그렇게 많이 안 늘어나요. 그러니까 65세 이상, 만 64세 이상 1인 가구가 빠른 속도로 늘어나요. 그러니까 그런 현상을 그냥 그대로 대입하기엔 좀 어려움이 있겠다. 그러면서 매우 막 유망하고 그쪽으로 1인 가구가 팍 늘어나니까 소형주택 이렇게 할 필요까지는 없겠다. 그러나 이 가구가 증가하는 현상, 인구는 지금 감소하고 있어요. 근데 가구 수는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주택에 대한 수요 자체가 줄어드는 건 또 아니에요. 대신 어떤 수요가 늘어나느냐를 봐야 되는데, 가구가 분화되고 있는 건 사실이니까 소형주택에 대한 투자가 다른 걸 제가 계산 안 하고 가치 상승만 고려한다면 대형주택의 가격 상승세보다 소형주택의 가격 상승세가 더 빠른 건 사실이죠. 지금도 그 현상은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소위 50평짜리 아파트의 가격과 가격의 상승세와 20평대 이하의 10평대 가격의 상승세를 보면 작은 규모가 좀 더 상승세가 빠른 건 사실이죠. 네. 그런 흐름, 그런 트렌드를 이제 보시고, 그리고 내가 돈을 묶어둬야 되겠다, 묶어두지 않고 돈을 융통해야 되겠다, 이런 목적에 따라서 이제 의사결정을 하시면 되겠죠.